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이사 들어온 그 여자 때문에 말 못할 고민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상황은 단 한 개도 봐주지 않고 선을 넘으려 드는 그 여자 때문에 정말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네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놈의 집이 뭐라고. 굳이 이유를 찾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돼버린 데에는 아내의 탓도 있습니다. 어디서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는 아파트 같은 거 말고 일단 적당한 곳에 전세로 들어가서 상황 좀 지켜보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괜히 비싼 돈 주고 대출까지 받아서 구했다 집값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냐면서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만한 안전자산이 어디 있겠냐고 몇 번이고 반대했습니다만 아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들어온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나마 역도 가깝고 출퇴근 거리도 괜찮은 곳에 적당한 다세대 주택이 있어서 거기다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네요. 그 와중에 괜찮은 아파트 몇 개를 골라두기도 했지만 아내의 맹렬한 반대에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없는 구축 아파트에 제일 집값 비쌀 때 들어가는 거라며 들어누워 버리는데 아무튼 그 덕에 평생 아파트 아니면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출퇴근이 가까운 거 하나만큼은 마음에 들었네요. 또 하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같이 3층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그래도 그게 운동이라고 하체 힘도 단련이 되더군요. 3개월쯤 지나니 아내도 제가 평소보다 더 오래 간다며 아파트로 이사 가더라도 계단으로 계속 다니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옆집에 바로 그 문제의 여자가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주말이라고 친정에 다녀오자는 거 어떻게 설득해서 아내만 보내놓고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었죠. 벼랑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밖에 나가보니 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침 10시경이었는데 그 여자는 늦잠이라도 잔 건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어요. 머리는 자기 전에 감고 잔 건지 하나도 엉켜있지 않았고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가 제법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화장기가 하나 없는데도 새하얀 피부 때문에 그런가 입술색이 돋보이더라고요. 길다란 속눈썹하며 그냥 봐도 미인인데 화장을 해놓으면 훨씬 더 미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아침 시간이라 어안이 벙벙해서 그녀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그녀를 당황하게라도 했는지 그녀가 멋쩍은 미소로 어제 이사 들어왔다고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사 마치고 인사하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때가 오후 한참 때라서 집에 아무도 없어 보여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시 찾아왔다고 하대요. 요즘 이사 왔다고 이웃에 인사 돌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싶었죠. 집안에 인기척이 없으니 그녀가 저보고 혹시 혼자 사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곧 들킬 거짓말을 해서 뭐 하겠나요? 그게 아니고 나도 여기서 산지 1년 정도 지난 신혼부부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저한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그 당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으니 건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냥 물어보는 대로 나온 대답이었어요. 아내분은 어디 계시냐길래 잠깐 일 보러 나갔다고 했는데 언제쯤 돌아오냐고 다시 묻더군요. 아내분한테도 인사하고 싶다길래 대충 저녁쯤에 오지 않겠나 대답했더니 그럼 그때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내분 계실 때 드려야지 괜히 없을 때 줬다가 사건만 만들지 않겠냐고 농담을 하면서 묘한 눈웃음을 남기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는데 집에 아내가 없어서 그런 건가. 괜히 신경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계단을 중심으로 두 집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 괜히 옆집에서 나는 인기척에 귀가 기울여지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약속한 대로 그녀는 저녁이 돼서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집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아내가 사회성이 좋은 성격인데 모처럼 인사와 주는 옆집 여자한테는 차갑게 굴더군요. 그 여자 부침성이면 아내랑 문 앞에서 못해도 2, 30분은 수다를 떨겠다 싶었는데 싱숭생숭하게 대답하는 아내가 신기해 보일 정도였죠. 친정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옆집 여자가 돌아가고 방으로 다시 들어온 아내는 괜히 집을 저렴한 곳에 구한 것 같다며 어중이 떠중이들 다 사는 집인 걸 알았다면 이 집으로 이사를 안 왔을 거라고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누가 우겨서 이사 온 집인데 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한마디 할까도 했지만 그거 말 한마디 한다고 저한테 좋을 게 없으니 그냥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 보니까 옆집 여자가 준비했다는 이사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 가격대를 하는 양주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아무리 중간 정도 가격대라도 이사 선물로 돌리기에는 시루떡보다 몇 배나 비싼 건데 이런 걸 다 사왔냐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선물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우리가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도 모르는데 저런 선물을 가져왔냐고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술이라면 나보다 더 환장을 하는 아내가 왜 이렇게 삐딱선인가 싶었는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하나요? 옆집에 젊고 예쁜 여자가 이사 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군요. 저녁 식사하는 내내 아내와 나눈 대화의 화제가 바로 옆집 여자였으니 말이죠. 보통 친정 다녀오면 미주알고주알 그날 있던 일, 장모님하고 나눈 대화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해주던 아내였는데, 친정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옆집 여자 외모부터 그렇게 까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손을 댄 게 분명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내한테 너도 쌍꺼풀 했다고 하지 않았냐 농담 한마디 했더니 쌍수는 성형축에도 안 낀다고 하면서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 통틀어서 제일 크게 화를 내더군요. 덕분에 밥 먹다 말고 아내랑 대판 싸우고, 아내는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옆집 여자랑 놀아라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어디를 혼자 나가버리더군요. 전날 일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성질 부리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뭐 오랜만에 주말 이틀을 거의 혼자서 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건 좋았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한 10분 정도 지났나 또 초인종이 눌리더군요. 뭔가 하고 나가보니 거기에 또 옆집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내분이 저랑 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집이 오래되고 나란히 있는 구조다 보니 열받은 아내가 아침에 짜증 부리고 나간 그 소리가 옆집 그 여자에게까지 다 들렸나 보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무시하고 말 텐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길래 그걸 직접 확인까지 해보려고 찾아왔나 싶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어요. 아내가 그 여자 흉을 본 건 말하기가 좀 그랬기에 거짓말을 섞어서 말해줬죠. 아내가 양주는 잘 안 받는 스타일이라 소주만 마신다고, 그런데 못 마시는 술이 들어와서 짜증이 나 있었는데 나 혼자 마시면 되겠다고 장난치다가 그것 때문에 삐쳐서 저러는 거라고요. 그 여자가 제 말을 듣더니 피식하고 웃더군요. 또 전날 보여줬던 그 묘한 눈웃음과 함께 말이죠. 여전히 늦잠을 잔 것처럼 화장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암만 옆집이라도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주나 싶었네요. 아무튼 아침부터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주말 잘 보내시라고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녀가 난데없이 저한테 그럴 게 아니고 아내분이 시킨 대로 오늘 자기랑 노는 거 어떠냐고 물어왔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에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또 그녀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만 봤네요. 또 다시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약속도 없고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 말이죠. 아내가 친정에 간 거면 대충 저녁 때 돼서 오는 건 알고 있는데 말도 없이 나갔다 보니 언제 올 줄 몰라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거절했는데 그녀가 끈덕지게 다시 물어오는 겁니다. 어디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TV도 보고 그러잡니다. 먹는 거야 배달시키면 그만이지 않겠냐고요. 아내분이 돌아와서 집에 없는 거 알면 전화라도 하지 않겠냐. 그럼 그때 돼서 슬쩍 들어가서 동네 PC방이라도 다녀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닫히는 소리도 집에서 엄청 잘 들린다고, 아내분이 전화를 안 해도 집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놀자는데, 아내랑 어이없는 일로 싸웠던 것도 생각나고 왜 그랬나 싶었지만 그 여자가 보내는 눈웃음에 저도 모르게 그럼 그러자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 집에 들어갔어요. 혼자 사는데도 방마다 컨셉을 잡아놓고 잘 꾸며놨더라고요. 임시거처로 곧 이사갈 요량으로 들어온 집이었지만 아직 신혼인 저희 집보다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더군요. 이사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을 텐데 방 안은 또 얼마나 향긋한지 군데군데 그 여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지 바닥에 장판처럼 커다란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 3면에 거울 하나씩 해놨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 방은 그녀가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걸 하기 위해 꾸며놓은 방이었어요. 나중에 가선 거기서 그녀랑 같이 운동도 했었는데 어딜 돌려봐도 거울로 저희들 모습이 다 비치는데
나중에 저도 이런 방 하나 갖고 싶다 싶을 정도로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첫날이다 보니 뭐 별다른 사건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랑 차를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다였습니다. 그녀도 여기 이사 온 이유가 저랑 비슷한 이유였어요. 집값이나 그런 것보다도 여기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좋다는 이유였지요. 이제 인사 3번 나눈 사이인데 언제 봤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쏟아내더군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 그런 부침성 좋은 아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던 거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 아내보다도 더 수다스러운 그녀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저희 집 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거였죠. 뭐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무슨 잘못이라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분 들어오자마자 집에 들어가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냐고 잠깐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붙잡으면서 저를 당기는 바람에 잠깐이나마 그 여자와 밀착을 하게 되었는데 커다란 눈망울과 길다란 속눈썹을 가까이서 보니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펑 하고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일이 나겠다 싶어 뛰쳐나오듯 그녀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듯 건물 밖으로 나와서 최대한 저희 집 창문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잠깐 집에 있기 갑갑해서 산책을 나왔다고. 집 근처라고 둘러대고 나서 한 5분 정도 밖에서 대기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 여자 집에 온통 그 여자의 향기가 진동을 했는데. 혹시나 냄새가 배었으면 어떡하나. 끊었던 담배라도 사서 피고 들어가야 하나. 그 짧은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엔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괜히 창문으로 아내가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다면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죠.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니 제가 밖에서 뭘 하다 왔는지 아내는 별로 궁금해하지조차 않더군요. 평소처럼 장난치는 느낌으로 내가 밖에서 뭐 하다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대놓고 물어봤죠. 아내가 별 관심도 없다는 말투로 뭐 하다 왔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투로 대답을 하길래 옆집 여자랑 바람 피고 왔다고 대답했죠. 제 예상대로 아내는 아예 그 말 자체를 믿지 않더군요. 그냥 전날 다툰 게 있으니 제가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받아들인 거죠. 옆집 여자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을 퍽이나 상대해 주겠다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 청소하는 거나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 다음 주 언젠가쯤에 퇴근길이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탁 치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돌아봤더니 옆집 여자였습니다. 서로 퇴근하면서 우연히 마주친 거죠. 집까지는 코앞이었으니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집 가까운 게 장점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단점처럼 느껴졌죠. 그녀가 수다를 떨다가 친한 척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껴오는데 아주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싶었어요. 같이 있었던 그날의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고 묻길래 아내가 같이 있었다는 말 하나도 안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다는 말을 해줬죠. 저는 그냥 한번 웃거나 말자고 꺼낸 말이었는데 그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럼 앞으로 아내분 안 계실 때는 둘이 같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집이 가까워 금방 도착해버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같이 들어가는 거 아내가 볼까봐 골목어귀에서 그녀 먼저 보내버렸거든요. 저는 몇 분 더 서 있다가 집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자꾸 그녀가 꺼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내 없는 날에는 둘이 같이 있자던 그 말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말이 오기 전에 아내랑 또 사소한 걸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대판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 주말 아침 일찍부터 친정가 있겠다며 나가버렸고요. 옆집 그녀가 생각나서 바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애석하게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생활소음이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막상 곧바로 문을 두들겨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때는 세상의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아 어찌나 아쉽던지요. 그렇게 옆집 문소리에 낮잠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이윽고 옆집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삑삑 소리가 나길래 그 길로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녀가 약속이라도 있었는지 엄청 차려입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으로 튀어나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내분은 또 나가셨냐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땐 따라 들어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지난번에 아내분이 이 시간쯤 들어왔던 것 같다고, 그러니 다음 기회에 보자며 집으로 혼자만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말 안달이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옆집 문턱도 못 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내가 저랑 주말 직전에 싸우면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친정에 가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주말만 다가오면 아내랑 일부러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죠. 매번은 아니지만 열에 7, 8번은 아내는 짐 싸들고 친정에 가는 시기였어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흔쾌히 집 문을 열어주고 저를 허락해 주었죠. 몇 번 그런 식의 만남 뒤에 아내가 말했던 게 생각나서 나 같은 아저씨가 뭐가 좋아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딱히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더군요. 그냥 자기는 스릴 넘치는 걸 좋아한대요. 특히나 옆집이라는 특성상 이런 만남만큼 집에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또 있겠냐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미치겠더군요. 처음엔 저도 그녀의 미모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언젠가부턴 아내 모르게 이렇게 옆집에 들락거리는 걸 제 스스로가 즐기기 시작한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어릴 적에 무서운 옆집 아저씨 집에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하던 그런 장난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하면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만남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지금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옆집 여자랑 그렇고 그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다만 바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매주마다 싸우고 친정에 하도 들락거리다 보니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도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제가 일부러 다툼을 키운 건데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한테 성질 좀 죽이고 살라고 하셨답니다. 아내도 그것 때문에 혼자 고민 많이 하고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강연도 다녀보고 하다가 앞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해해주고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 뒤로 아내가 처가에 가는 날도 없어졌죠. 아내는 전없이 너그러워졌고 저한테 잘하게 되긴 했는데 옆집 여자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요즘 통 보기 힘들다고요. 스릴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런 스릴을 찾을 상황이 아니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분명히 알겠다고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답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산책 간다고 둘러대고 나오래요. 자기도 공범이다 보니 제가 거절한다 해도 아내한테 그동안 있던 일을 전부 발설해버린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러지 말라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 무시하고 지냈는데 그 뒤로 며칠이 지난 뒤에 퇴근하고 들어오니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집에 뭐 벌레가 나왔대나 어쨌대나 해서 집에 있던 아내한테 잠깐 피신해 있어도 되냐고 사정사정을 했다는 거죠. 이사 처음 왔을 때 인사하는 것 이후로는 처음 말을 나눠보는 척 연기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문제는 또 이 여자가 아내랑 생각보다 죽이 잘 맞는다는 거였어요. 이젠 둘이서 친해져가지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심지어 혼자 산다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지 않느냐며 저녁밥까지 챙겨주고요. 아내가 잠깐 등이라도 돌리면 그때마다 저한테 눈으로 알 수 없는 신호를 자꾸 보내오기 시작했고 그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 이젠 날이 갈수록 과감해져서 이젠 정말 아내가 눈치채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한 번은 옆집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듣지 않습니다. 스릴을 즐기고 싶다 이거죠. 주말에 아내가 아예 친정 내려가서 집에 없을 때보다 이 편이 훨씬 더 재밌다고 이 재미있는 걸 어떻게 그만두냐며 무서운 미소로 웃네요. 정말이지 이제는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좋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히려 제가 살려달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선을 넘으려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